안녕하십니까. YCN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에 초대석에 나오셔서 역사 바로잡기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역사재단의 이재혁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그 이후에 연구하셨던 부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5월 달에 가셨다가 이제 다시 또 오신 거죠? 아니, 5월 들어갔다가 6월 달에 들어가서 네. 10월 25일 날 네. 다시 귀국했습니다. 네, 네. 참 바쁘게 왔다 갔다 하셨네요. 네. 저희 그 몇 개월 만이지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 아시아 태평양 역사 재단 사무총장 이재혁입니다. 다시 지난 6월 달에 미국으로 귀국했다 다시 한국으로 다시 입국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5월 달에는 그 중국의 황하 문명의 주적들이 많이 그리고 동이인 한국인들이 조상이었다라고 해서 쭉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시다가 그 부족한 부분을 지금 계속 책을 보시면서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충이 되신 그런 부분을 보충해서 지금 책이 완전히 만들어진 거죠? 아니, 이거는 네. 지난번에 6월 달에 만들어진 거고 네. 여긴 이것이 새롭게 네네. 그 영어 번역된 속에서 이거를 또 영어로 이렇게 또 예. 다 만드신 예, 거군요. 그 네네. 일부분이 네. 한국에 왔다가 네, 미국 네. 가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네. 게 아니고 네네. 그 미자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 이치가 위서라는 책에서 네. 나옵니다. 이게 그 책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예. 네. 아이고 참 공부를 엄청 하셨네요. 뭐 아드님도 따님도 잘 계시죠? 잘 있습니다. 딸아이는 이번에 네. 그 역사 그 석사 과정에 입학했고요. 네. 이제 공부를 잘해서 축하드립니다. 그 시험도 면제 받고 GRN 테스트를 면제를 받았습니다. 네. 그 대학교를 맡은 게 네. 4.0 만점에 3.7을 받다 보니까 오. 면제됐고 아들은 4.0 만점에 3.98을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은 네네. 4.0 만점에 4.0 받았을 텐데. 그러게요. 대단하십니다. 아버지의 그 피를 닮아서 그런가? 아니 그건 그렇지 않고요. 히스토리 패밀리인 거는 네, 분명한 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네.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그 중국은 한국인들의 영토였다라고 예. 말씀을 좀 하실 수 있는 근거를 좀 갖고 오셨나요? 이게 이 책들의 그 지리제가 이서지리지, 한서지리지, 네. 후한서지리 등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죠. 예, 원래는 중국이라는 것은 네. 항하의 북변을 중심으로 위치한 일천리 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네. 또한 이 중국을 중원에 부르기도 하고 한자를 풀어보면 나라의 한가운데의 나라인 중심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 중국에서 우리 조상의 단군 조선의 시종 유임금을 비롯하여 순임금, 우임금, 한나라, 탕임금, 상나라, 반경의 임금에 의해서 은어로 천돈 후의 은나라, 조선 미자, 조선 기자 그리고 이만의 조선 및 고구려가 있었던 고죽배구의 땅이 이 중국이기에 이곳이 네. 한국인의 조상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현재 한반도 축소가 되어 있지만 이것을 개설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네, 한국인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가 있죠.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네. 뭐 더 이상 제가 뭐 여쭤볼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황하 문명은 누가 창시를 했습니까? 이 항하 문명이 말하기 전에 네. 중국 대륙의 동북 지역에서 항하 문명에 비하여 1000년에서 1500년에 앞선 홍산 문화가 발견됐는데 이를 네. 홍산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이 대능한 지역인 요서와 내몽고, 만주 지역 및 한반도의 유물과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 학계에서는 이 유역을 한국인의 원리를 보고 네. 있는 경향인데 네네. 중국 공산당 정권은 한족의 원리라고 주장한 가운데 서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상태에서 이 홍산 문화인들이 서남으로 이동하여 동이족의 수장인 한웅을 복희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주. 여기 복희 씨 얘기가 나오네요. 예, 복희씨가 나옵니다. 네네. 이, 그러면 예, 여기서 지금 쭉 중국 황하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 몇 시간이 가도 다 못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네. 이 복희 씨가 나온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럼 복희 씨는 어느 민족인가요? 그 복희씨는 공자하는 지역에서 계사편에 계십니다. 네. 그 복희씨가 문명을 창조하고 그를 이어도만 분이 염제 신농시가 되고 네. 그리고 황제에 이르고 요순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에 대해서는 항모민이가 제왕세기에 복희씨는 진방에 태어났다. 네. 그런 말을 하고 이 진방이라는 것이 복희씨가 태어난 것 중국에서는 감숙성, 네. 천수시, 성기란 지역에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비해서 송나라 때의 나필이라는 사람은 노사에 기록하기를 복희는 생후 구이라고 했습니다. 네, 구이 네. 지역에 태어났다고 하고 있는데 네. 이 구이 지역에 대해서 주자는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이는 바로 고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네. 주자가 태어난 것이 고려 시대이기 때문에 네. 고려라고 볼 수 있죠. 조선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예. 지금 복희 씨, 신동 씨, 저 예. 그쪽으로 참 관심이 많거든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복희 씨가 환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예, 될까요? 그 단군 고기도 나오지만은 네. 이련이가 단군 고기 쓸 때 위서라는 책을 좀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보면은 이제 태백산에 내려와서 그 천부인, 네. 천부인 하면은 우사, 운사, 풍백 음. 그 세계하고 네. 삼천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에 와서 새로운 곳을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네, 네. 근데 이것에 대한 기록이 다름이 아닌 사마천 사기에 네. 항제 본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항제 본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항제하고 염제는 형제지간인데 네. 그 서로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 속에서 치우천왕은 염제 신농시에 휘하로도 있고 염제 항제는 또한 응용을 사용하여 네, 네. 현녀하고 천녀를 이용해서 둘이 싸움하니 가정이 나옵니다. 네. 서로가 처음에는 항제는 응용으로서 현녀를 하게끔 했고 치우는 그 천부인 네. 풍백 운사 우사 갖고서 싸움을 했습니다. 네, 네. 처음에 이제 현녀가 지고 다음에 천녀가 나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천녀가 나와서 결국은 천녀가 치우를 죽이는 과정에 사마천 사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그렇습니다. 기록이. 아, 그렇구나. 그 뭐 옛날 이야기를 지금 듣는 것 같은 그런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환웅, 예. 천왕 이런 이 사람인 거잖아요. 그죠? 환웅, 한웅 천왕이 내려왔다고 예, 예. 하는 그 태백산은 예, 예.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지금은 거죠? 저 대청광해도에 그려 있기를 감숙성에 그려져 있습니다. 감숙성에. 대청광해도라는 네네. 것은 원래는 1688년 청나라의 최방병이 작성했지만은 네. 현존하지 않고 1785년 일본인 한자로는 장구보 네. 적술하지만 일본 발음으로는 낭학고부 새끼스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원각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에 있는 그 강원도의 태백산맥이라고 하나요? 예, 예. 거기 환웅천왕의 그 태백산과 그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관계가 없죠. 왜 관계가 없냐면 네. 태백산에서 이루어서 동쪽으로 갔다 돼 있거든요. 태백산에서 동쪽으로 가야 평양이 나오거든요. 네. 그 평양 가기 전에 영병부란 지역이 있는데 이건 오명제 조선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영병분한 지역은 북쪽으로는 평양이 지나고 남쪽으로는 요양이 지난다고 해서 있습니다. 쌓여 있다고 합니다. 네. 보통 압록수에서 동쪽으로 백열이 지나는 지역에 평양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 대청황에도 보면은 그 지역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사마천 그 사기의 황제 본계의 환흥은 세계의 천부인데 그 기록은 지금 어느 책에 근거를 해서 지금 책을 쓰신 건지. 그거는 사마천 사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요. 네네. 지금 오늘 자료로 네. 갖고 오신 책이 지금 예. 한서책도 있죠. 한서가 되어 네, 있습니다. 한서에도 있고 후한서, 그다음에 후한서에도 예. 있고 위서요. 그다음에 위서가. 위서. 그거에 그 세 권을 지금 다 보시면서 지금 이 책을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5월달 이후에 만든 예. 그 부분이 어디 책에서 발췌하는 거죠? 발췌한 책이 위서에서는 책이 나왔습니다. 아, 위서에. 위서라는 것은 559년도에 네. 위수라는 사람이 네. 편찬한 책입니다. 아, 그래요. 위수가 편찬했지만 여기에는 병주란 지역에 네. 군이 5개 있습니다. 네네. 태원군이 있고 상당군이 있고 향군이 있고 네. 그 속에서 상당군에 5개 현이 있습니다. 5개 현 중에서 준유가 있고 장자가 있고 호관이 네. 있습니다. 네네. 근데 호관에 미자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미자성이란 것은 사마천이는 미자를 갖다가 사마천 사기 책에는 네. 송미자사가라는 책이 나옵니다. 네. 원래 이제 논어하고 서경에는 미라는 논어의 미자편이 있고 네. 서경된 미자편이 있고 서변 2가지 있습니다. 작미자 지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미자 지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에 대해서 나옵니다. 논어에서는 딱 2문장이 있습니다. 미자 거지 기자 이노 네. 비간 간이 네. 사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네. 그 미자는 떠나고 기자는 노비가 되고 네. 비간은 가나다가 죽음을 당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자가 주를 달았습니다. 미와 기는 이국명이라 미국이 있고 기국이 있고 네. 작은 자개라 그런 말이 있고 미자는 주왕의 서영이고 네. 제 을의 장자로서 네네. 주왕하고는 엄마가 다릅니다. 네. 그런 속에서 그런 나왔는데 네. 이것을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에 미라는 것은 옛날 나라의 이름이고 네. 미자가 봉함을 받은 것이다. 이 현재 중국 산서성 노성현 동북쪽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누구든 그 히스토리에 대한 거를 즐겨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냥 저게 무슨 이야기일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는 그 미자조선에 대한 말씀을 해서 미자조선이 그렇게 형성이 됐고 그렇게 움직여져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는 또 기자조선의 이야기를 또 하셨단 말이에요. 기자. 비문에는 유신이 566년에 네. 위나라 두로국 영음비를 썼습니다. 네. 이 비문 또한 사고전서에 집부의 별집류에 네. 유자산집이라 하고 거기 똑같이 썼거든요. 네. 거긴 기자란 말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기자란 말은 636년에 장송무기하고 네. 이징이라는 사람이 수소를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네. 배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 한자로 말하면은 구인 주상왈 배구가 순문제한테 진상에서 아뢰기를 네. 고려의 땅은 고려지지 고려의 땅은 본 고죽국이야. 본래 고죽 땅이고 네. 주이우 봉 기자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 땅이 기자로 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 지역이 고죽 배기 지국인데 네, 네. 미자가 봉함을 받은 것이 고죽 배기 지국이거든요. 그 지금 산소성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것을 대청 광해도에 보면은 미자성이 호관이 아닌 산소성 옆에 바로 하남성의 안양이 있거든요. 네. 안양을 지나서 산둥성의 동창구라는 지역의 동부에 그려져 있습니다. 미자성이라고 그려져 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왜곡된 것을 알 수가 있고 네. 또 고죽구라는 것도 항암 하단에 있는 것 같다가 저 하북 지역, 나나 네. 지역으로 한 2,500열이 이동돼서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왜 왜곡됐냐면은 이것은 요 나라 때 네. 거란 때 처음 됐습니다. 거란이 917년에 생겼거든요. 네. 근데 이 기록을 원나라 때 재상 탈탈이가 기록을 했습니다. 네. 거기 선문에 써기를 네. 원래 거라는 요 나라는 원래 처음에 지금의 요동 지역이죠. 네, 네. 거기서 자리 잡고 거기서 출발해서 네. 나라가 처음에 500년이었지만은 강성할 땐 만천리 돼가지고 네. 하남성, 산서성, 하북성 등의 포로를 잡아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지명 이동됐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총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어렸을 때 사회생활, 그 사회역 공부, 역사 공부를 좀 많이 할 거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뭐 중국 황하 문명이라든가 뭐 기자조선, 미자조선 이런 이야기로 쭉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우리나라 최초의 그 나라 단군조선이라고 하는데 예, 예. 단군조선의 시조는 누구인가요? 시조는 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 세종 21년 네, 6월 26일자로 네, 우리 동방의 단군 조선의 시작은 당나라의 요임금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네, 이 또뿐만 아니라 이게 풀이를 하면은 네, 오 동방 단군지 조선 시오 당요 네. 이 뜻을 풀하면은 우리의 동쪽에 있는 단군의 조선은 당나라의 요임금부터 시작된다는 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명쾌하네요. 또 이것을 또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이 네, 세종실록의 154권의 평양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것이 이 기록은 다른 것 같이 네, 단군하고 요임금은 같은 날에 세워졌다는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한자로 단군요, 당요, 동일, 이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재정일치 사회잖아요. 네, 네, 요가 임금이 되면서 단군으로서 같은 날에 세워졌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왕조실록, 세종왕조실록, 세종실록 이런 쪽으로 좀 저희가 좀 살펴보면 그 부분은 좀 알 수 있겠네요. 또 이뿐만 아니라 사마천 사기에도 또 요임금 수도가 평양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항범이라는 사람이 네. 한 250년, 60년대쯤 그 사마천에서 네, 썼습니다. 네. 요임금 수도가 평양이다. 네. 또 요임금을 받은 분이 순임금인데 순임금 수도도 대청강에도는 퍼판이라고 수양산 네. 서쪽 부분에 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또 사마천 사기에 보면 항보면이 네. 어떤 이는 포판이라 하고 네. 어떤 이는 평양이라 하고 어떤 이는 또 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은 거기 한자를 써놓은 게 금상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세종실록을 보고 우리가 공부할 건 공부하지만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전개가 됐는지 그 잠깐 설명을 좀. 조선이라는 나라는 중국에서 복귀시부터 시작해서 그게 동이족이지만은 네, 네. 조선이라는 나라가 처음 나온 것은 요임금부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요임금 이어받은 사람이 순임금이고 네. 순임금을 이어받은 사람이 또한 우임금의 우임금. 하나라고 네, 네. 또 은나라 탕왕이 상나라 서웠지만은 네. 반경이라는 왕이 은어를 안양으로 옮겨서 은나라고 칭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은나라 이후에는 미자조선과 기자조선이 이어지고 네. 그 땅에는 이만조선이 이어지고 그 땅엔 또
또한 고구려가 이어지고 네. 고려가 이어지고 네. 현재 조선이 이어지고 현재 대한민국이 네. 그 정통을 받고 있죠. 네. 자, 이제 대한민국까지 왔어요. 그랬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그 학교 수업 시간에 한자 시간이 없어졌어요. 예, 예. 한문 시간이. 예, 예. 그런데 우리 한자가 우리 그린 거 분명하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그 은나라가 동이족이기 때문에 네. 한자는 은나라의 각본 문자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 사람들 어떠한 의미도 없이 그 단지 은나라가 동이족이니까 한자 우리 민족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서경에 보면 공자가 네.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무성편이라는 것은 무왕이 왕이 되는 그 편이 무성편합니다. 네, 네. 무성편에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네. 화화만맥. 그 순전에는 하화만맥이 아니고 네. 만이 활하라고 나옵니다. 네, 네, 맞아요. 그 활이란 말이 괴롭힌다. 그 개견변에 뼈골자. 네. 그 하를 괴롭힌다. 네. 그 만이라는 것은 요임금이 만이 계통이고요. 네. 하가 순임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요임금이 그 맹자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태평 한우기에 요임금 북적주인이다. 네, 네. 그런 말을 했고 네. 또한 맹자편에서는 이제 순임금이 그 동의주거라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총장님께 그렇게 여쭤보냐면 지금 한자는 우리 글이 아니다라고 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근데 한자가 우리 글인 거지 우리 글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한자라고 대해서 네. 강의 자전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자 이름, 일자 이름제란 말이에요. 네, 네. 또 반절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절음이라는 예를 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경의 무성편에 네. 하화 만맥할 때 네. 맥에 대해서 발음을 공자가 발음을 어떻게 하라는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지금 그 네. 부분을 좀 강하게 좀 어필 좀 그 해주세요. 맥자란 말이 있습니다. 네. 맥이란 말은 중국에서는 발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한자는 이름해야 되는데 네. 중국에서는 그 맥자를 발음을 마이, 네, 네. 어? 네. 모, 포, 뽀, 네. 후안, 마이 같은 게 나옵니다. 네. 마이 같은 경우는 마이나 바이는 이름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음절이 되잖아요. 네, 네. 이 한자의 원리에서 어긋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중국 사람들은 맥이란 발음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네. 맥도날드를 하잖아요. 네, 네. 중국 사람들은 맥도날드를 못해요. 아, 그래요? 마이라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사람들도 맥이란 발음을 못하잖아요. 맞고 도나드라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아,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한국 사람밖에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글인지 모르고 네. 우린 변하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고 네. 중국이나 일본은 그걸 채용한 거죠. 네, 네. 지금 우리가 교육받을 때에 우리가 한자 중국어로 갖다가 차용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직 예전에 공자 시대나 네. 당나라 시대나 그 한자 발음은 아직도 한국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어서 그 중국 발음 같은 경우는 받침이 니은하고 이응밖에 없고요. 네. 일본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 또 가령 이제 중국에서 니일도 있다 하는데 네, 네. 둘이라는 글자 R이라는 발음이 있어요. 그건 니일 발음이 아니고 네. 하나의 R이라는 발음이에요. R. 아, 그건 그냥 동북 삼정에 쓰는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그래서 또한 예를 들었을 때에 중국 사람은 출발이라는 발음을 못합니다. 출발. 네. 니일은 전혀 못해요. 어. 우리는 출발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 리을이라는 발음이 잘 안 되나 봐요. 그건 중국 안 되는 이유 중국 사람은 빼버립니다. 그 출발이라는 발음을 못해서 출바. 아. 그 바도 격음을 시켜서 빠로 하고 네, 네. 밀이라는 발음이 있죠. 밀 발음도 니을 빼 미라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미라고. 미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이 한자 한문도 우리나라 글이다라고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좀 아시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아니 이거 왜냐면 특히
지리지에 젊은 장 한서지리지 나옵니다. 한서지리에 지리는 지명이잖아요. 네. 지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사고가 645년 태어난 걸 모릅니다. 네. 645년도 당나라 시대에 죽었지만은 네, 네. 안사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가령 예를 들었을 때에 네. 우리가 폐수란 말을 하잖아요. 네, 네. 그 버려지는 물? 아니 버려진 물이 아니고 그 낙랑군의 폐수란 말이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낙랑군에 알았네요. 네, 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폐수에 대해서 쓸 때에 험독이라고 말이 나와요. 요동군에 네. 험독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응소라는 사람, 응소라는 사람 그 사람도 태어난 연도를 모르고 네. 206년에 죽었어요. 아, 그 응소가 하는 얘기가 네. 험독은 왕엄성인데 그 옛날에 이만의 도읍이다. 네, 네. 여기 대해서 또한 신천한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원래 이 말은 동옥저에 그 처음에 나오거든요. 후한서라든지 삼국지 이서 네. 오한 선미전에 나오거든요. 네, 네. 동옥전은 고구려의 개마대선 동쪽에 있다. 네. 거기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개마대선에 대해서 이제 그 당나라 때에 그 이현 태자가 장애 태자가 얘기를 네. 했습니다. 네. 그 개마는 현명이다. 현의 네. 이름이고 네, 네. 그 산은 고구려 평양 그 산은 고구려 평양성 서쪽에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 속에서 이제 그 성이 또 왕엄성이다. 네. 이 설을 갖다가 한서지리엔 또한 험독을 하고 요동군 험독을 하고 네. 그 폐수에 대해서 안사고가 얘기했습니다. 그 폐수는 낙랑군의 폐수 동쪽에 그 험독 왕엄성이 있는데 네, 네. 그게 우리는 보통 그 낙랑군 그 서쪽에 보통 요동군을 알고 있잖아요. 네. 그걸 봐서는 한서지리 봐서는 그 낙랑군 그 동쪽에 요동군이 존적이 되고 네. 거기서 폐수에 대해서 안사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 패란 발음을 배를 읽으라. 배를 읽으란 말이 나와요. 네. 그 중국 사람들은 배란 발음 하지 못해요. 패란 것도 그 이음절로 페이라고 하지 그 중국 네. 사람 패란 말 못해요. 네. 하여튼 국장님의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참 설명 하나하나 하면서 그 근거되는 역사서를 예. 지금 같이 병행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 자료를 많이 찾아보시면서 또 공부를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다음 이제 요번에 이 책으로 이제 이 사업은 끝나셨을 것 같고 예. 다음 이제 콘텐츠는 또 다음의 역사를 또 예. 연구를 하실 거죠. 아니, 보통 네. 책을 한 권 쓰는데 보통 4~5년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예. 이 책이 만들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또 이번에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또 다음에 예. 역사서를 기대해 보면서 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아시아 태평양 역사재단의 이재혁 사무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